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엑셀로 부자되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최종 가점이 계산이 되는데요. 총 51점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히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베스트셀러도 내박.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도 했죠.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50만 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 청약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부동산 청약 완전 정복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엑셀을 활용해서 청약 가점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청약 또는 주택 청약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방식으로 일반 매매 거래가 있고요. 주로 구축주택을 매매하지만 신축이나 분양권 등도 일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의 특성상 구축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분양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새 집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새 집을 분양을 받기 위한 일종의 행위를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청약통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럼 청약통장은 뭐냐? 이것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청약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한다? 무조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입기간, 가입금액, 가입요건 등등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이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도 가지고 있고 청약 신청도 했어요. 그럼 다 분양을 받느냐? 네, 받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청약 신청한 사람보다 적다면 100% 분양을 받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급 주택 수보다 청약 신청자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추첨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일종의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가점제라고 부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요건에 따라 가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당연히 기준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헌데 이 가점 계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엑셀을 활용해서 청약 가점 계산기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제가 여기 엑셀로 청약 가점 계산기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운받으셔서 직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별로 하나씩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가 국민주택인가 하는 거예요. 소위 가점제에서도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저축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가점을 매겨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점 산정 방식이 일단 다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단 내가 청약할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일종의 청약 준비 전략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도 제가 다음 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국민주택의 가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주택 가점 계산 방식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되고요. 저축 총액이 많은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저축 총액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최저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월 납입액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저 금액인 2만원씩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시면서 50만원씩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청약을 하려면 당첨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해하고 청약 통장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축 총액 인정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까지고요. 여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총 납입 인정액이 됩니다. 즉, 월 50만원씩 납입을 해도 국민주택 청약을 한다면 월 10만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청약통장은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10만원 미만은 납입액 전액이 인정이 되겠죠. 자, 직접 계산을 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전용 면적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연월은 10년 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납입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마치시면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자,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 원금은 1200만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결과가 산출되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참고로 저는 연평균 3% 정도를 금리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1397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네요. 이게 바로 국민주택 청약 시 총 납입액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내가 청약해 하는 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축 총액은 무시가 되고요. 총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인 2만원씩 오랜 기간 납입하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민영주택 가점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도 고려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청약하려는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라서 가점제로 뽑는 비중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비중이 높은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추첨제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다음으로 무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32점으로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현재 무주택이라고 해도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만점입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야말로 35점으로 가점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인 4인 가족이다 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수 3명 20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15년 이상 가입 시 만점이고요. 17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도 직접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택 소유 여부를 선택을 하고요. 무주택 기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0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부양가족 수는 가장 많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명을 선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0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최종 가점이 계산이 되는데요. 총 51점이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엑셀로 청약 가점 계산기를 만들어서 청약 가점 계산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서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청약이라는 게 사실 1, 2년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당장 집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청약통장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청약통장 하나 가입하시고, 내가 정 돈이 없다 라고 한다면 매월 2만원이라도 자동이체 해놓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 준비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